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 어머님들이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 뭐 특별한 자격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서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을 시켜보고 그리고 다니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전달해 드리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소스나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경험을 통해서 익혔고, 그리고 주위 또래의 학부모님들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정도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가의 그런 노하우는 아니고 그저 앞서 해본 선배맘으로써 이제 막 신입하려는 예비 초등학생들의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직 아이들 입학 통지서는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걸 받고 나면 감회가 정말 새롭거든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회가 정말 남다르더라고요.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낼 때와는 또 다른 그런 조금 뭉클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 하더라고요. 이제 유치원 때까지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교육이라기보다는 양육의 차원에서 접근을 한 거라면,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좀 긴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한 게 잘한 것일까? 이런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고, 그러면서 주위 어머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기준도 없이 무작정 많이 시키기도 염려가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안 시키는 것도 염려가 돼서 제가 막상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 싶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염려를 많이 하실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생활적인 면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적인 것보다 생활적인 면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입학하기 전에는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해보고 나니 교육보다는 생활적인 면에 내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조금 더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먼저 교육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초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은요, 국어랑 수학, 그리고 나머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국어와 수학은 아시다시피 교과 과목이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세기, 더하기, 빼기 이 정도여서 학습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더라고요. 근데 한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완벽하게 떼느냐, 아니면 뭐 조금만 떼느냐, 아니면 아예 모르느냐,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시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한글을 완벽하게 떼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받침 없는 기본 글자는 알고 갔었고, 염려했던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진행을 해보니 크게 문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언론이나 방송에 나와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한글은 뜻 모를 듯한 상태에서 들어온 아이들이 가장 교육 효과가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굉장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학습이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되는 건데, 너무 완벽하게 하고 들어가 버리면 학교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든지 뭔가를 배워온다, 뭔가를 알아온다라는 그런 기쁨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첫 단추이니만큼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게 하지 않고 아이 스스로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은 좋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나고 보니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받아쓰기를 해서 아이들의 수준이 이렇게 좀 평가되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그 비중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의 한글 수업 시간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의 학습과 지금 학습을 비교하시면 한글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고,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너무 지나치게 부족하지 않다면 수업 시간 내에 이렇게 해결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막상 진행을 해보니 생활적인 면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일단 주위에서 제가 쉽게 들었던 말은 아이가 급식 시간에 잘 먹을 수 있도록 젓가락질 하는 것들, 그리고
화장실에서 뒤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젓가락질, 그 에디슨 젓가락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작은 볼일은 혼자 해결할 수 있었지만 큰 볼일은 웬만하면 잘 보지 않거나 아니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아예 안 했던 것보다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거는 생활적인 부분이라 자연스럽게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보다도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 수업을 잘 듣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그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미리 준비를 시켜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이 성향에 따라 좀 달라서 어떤 아이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그게 습득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보통은 이 무렵의 아이들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어서 남의 말을 듣기 이전에 내 말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성향 차이가 있지만 그런 아이들일수록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조금 주의를 주시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듣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중간에 무슨 말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듣고 다 들은 다음에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궁금한 걸 질문할 수 있는 거, 그것들은 학교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아이들이 아니면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에 이제 막 들어간 아이들은 상대방의 의사표현에서 싫다라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선생님이 중재를 해주셔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도 가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고 상대방이 정말 아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제시를 했을 때는 아니다, 싫다라는 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크게 학습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생활적인 면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학교에서 이제 돌봄 교실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인지는 몰랐고 그냥 아이들을 어디 갈 데 없는 아이들을 맡아주는 그런 약간 조금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돌봄 교실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혹은 뭐 학원을 돌리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상 지내고 보니 아이들은 돌봄 교실에서도 잘 적응을 해서 선생님의 이렇게 일일이 학습적인 걸 봐주지는 않지만 해야 될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간 체계적으로 전달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학습의 연장이라고 보기보다는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서 시간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집에 혼자 보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매일 학원을 뺑뺑 돌리는 것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부담이 되지만 아이들도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봄 교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재량 하에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날 있었던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냥 아이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방치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어머님이나 이렇게 주위에 도와주실 분을 찾아보고 신청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몸이 편찮으시거나 아이 돌봐줄 사람이 잘 없거나 하게 되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필요로 한 시점이 있는데 미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티오가 나지 않는 이상 다시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학기 시작할 때 모집을 하고 큰 변동이 없으면 1년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코로나 시국이라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일단 1학년, 2학년은 최우선으로 돌봄 교실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라는 게 있는데 어머님들도 그냥 막연히 이야기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과 후 학교는 말 그대로 정규 수업을 끝내놓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특별활동이나 아니면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활동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는 할까라는, 주위에 둘째 이렇게 위에 언니 오빠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수업을 하루에 하나 내지는 2개씩 모든 요일에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해하면서도 저는 조금만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 뭐 미술 그림을 그린다거나 뭘 만든다거나 아니면 오카리나 같은 악기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댄스 뭐 이런 걸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비용 대비 효과도 좋고, 그리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돌봄 교실과 연관이 된다면 아이들이 그 돌봄 교실에 있으면서 방과 후 수업이 있을 때는 갔다가 다시 이렇게 복귀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역시나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학습적인 것보다는 예체능 쪽으로 많이 시키려고들 하세요. 근데 이거를 다 사교육을 시키기에는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 선이지만 과목 수가 많다 보면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이 애들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어떤 쪽에 소질이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필요로 한데, 이걸 바로 학원으로 연계하기보다는 아이가 조금 관심을 보인다면 그걸 방과 후 학교에서 한번 그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살짝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서 아이가 좀 더 흥미를 보이고 보다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사교육을 활용하면 훨씬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굉장히 이 경쟁률이 치열하기도 한데, 아이와 상의를 해서 한번 궁금하다,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 듣기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학의 그 교구를 사용하는 수업, 이렇게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세팅을 했는데 아이 만족도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대신에 악기를 다룬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클레이로 뭘 만든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보니까 학습적인 부분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런 학교 수업, 단체 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반면에 이렇게 만들기, 그리기, 그리고 음악, 그 다음에 체육, 이런 활동적인 것들은 아이들이 많이 재밌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뭘 싫어하는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들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저는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아이의 재능, 특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장에서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아이들의 입시가 지금 정시 위주의 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를 준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면서 어떤 쪽으로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지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가는 그 입시 제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지 그런 점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별것 아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